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저녁인데요. 밤이 아주 조금 늦었어요. 오늘 제가 스케줄이 아침부터 일찍 좀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시간이 자 9시입니다. 9시. 베란다 온도는 8도고요. 습도는 40%네요. 아침에 나갈 때 이 정도 창문을 열어놓고 나갔어요. 사실은 낮의 기온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대전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좀 근거리에 있는 곳을 출타를 하고 왔더니 비가 오후부터 많은 비는 아닌데 꾸준하게 내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없으니까 약간 온도는 괜찮은데 조금 쌀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8도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약간 높다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빗방울이 좀 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이 들치는 비에 이 아이들이 맞을까 싶어가지고 창문을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열어놓고 나갔었답니다. 사실은 오늘은 원래 계획이요.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베란다 다육이들 약물 관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호수를 주문해놓고 기다렸다가 한다 했는데 이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물 관수를 계획을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오늘 관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물 준 지가 지금 내일 월요일 화요일이면 딱 3주째가 돼요. 3주째가 되는데 분갈이한 아이들 빼고는요. 그렇게 심하게 물을 달라고 보채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규칙적으로 관수를 하는 거를 조금 지키기 위해서 겨울 관수의 반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되도록이면 날짜를 맞춰서 주려고 했는데 오늘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이쪽 저쪽 며칠간의 상황 차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규칙적으로 관수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좀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 실방 끝나고 책상에 상차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또 조금 물 관수도 하고 관리를 좀 했어요. 하엽 제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제가 키핑장에서 예쁘다 하고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기어 베란다로 데리고 왔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키핑장으로 옮기는 거는 숫자가 일주일이면 꽤 돼요. 6개, 7개 이 정도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키핑장에서 제 베란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제 눈에 진짜 아른거려가지고 예뻐서 자꾸 보고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데려온답니다. 매미나 금도 제가 데리고 왔고요. 이어서 이 아이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을 베란다로 데려오는 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 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미니마 금이에요. 미니마 금이 하나를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더라고요.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이런 거는 또 대형종이 없어요. 이렇게 약간 소형종 그런 식으로 있어서 또 그게 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더 아쉬운 마음 이런 게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뻐요. 건강하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면 한동안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베란다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지 이게 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늦은 시간에 편집 없이 그냥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요. 자,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맘님들께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하면 요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 내가 힐링하기 위해서고 또 나의 취미생활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의 이제 목표가 이제 다 작게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작하실 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나의 목표 작게 세우든 크게 세우든 단계별로 천천히 하나씩 성과를 보시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다육생활 저도
베란다에서 제 베란다가 일반 베란다보다 훨씬 더 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초보 때부터 몇 가지 규칙을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이 좁으니까 내 환경에 맞춰서 키워야 되잖아요. 남이 아무리 아주 멋지고 좋은 공간에 많이 키우고 해도 나한테 맞는 환경에 다육이들을 맞추어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웠던 게 공간이 좁으니까 작게 키워야 되겠다. 이거가 있었어요. 초보 때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다육이한테 제가 반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색감 때문에 다육이한테 반하죠. 여러 가지 색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는 식물도 꽃하고 다육이하고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색감을 보기 위해서 제가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접했던 그 화원에 다육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고 그 조화로운 아름다운 색감이 골고루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내 베란다에다가 옮겨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이 다육이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이 세워지죠. 그렇게 하려면 이 다육식물의 특성상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걸 조금 알게 되죠. 그래서 햇빛과 바람과 물, 그런 거를 또 조화롭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다육이 건강이에요. 어쨌든 나만의 정원을 꾸미려면 다육이 건강이 뒷받침되어서 건강하게 자라줘야 되겠죠. 예쁜 색감을 보려면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조화로운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까요? 작지만 이것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필요한 종합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식물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꽃꽂이.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집안에서 이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꽂이 학원에 다니시면서 수반에 꽃을 꽂고 하는 거 배우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꽃꽂이를 잠깐 했었거든요. 취미로죠, 취미로.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게 꽃꽂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의 가장 기초적인 게 왜 꽃꽂이라고 했냐면 이 하나의 조형 미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되죠. 다육이에서는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모죠. 예뻐야 되잖아요. 다육이는 예뻐야 되잖아요. 예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예뻐진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조화로움, 이 다육이의 수영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육이의 이 화분하고의 또 환경,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꽃꽂이를 우리가 배우면 왜 삼각 기법이라 해가지고 다육이를 삼각형으로 수반에다 꽂는 그런 게 가장 기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근데 이 다육이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육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이 화분의 조화로움과 또 비율 뭐 이런 것도 조금 갖춰져야 다육이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돋보여 보이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키운 무운둥이 군생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의 작품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베란다에서도 작게나마 그렇게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또 만족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씩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상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쁜 모습 조금 보여드리고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바이솔이요. 제가 중간에 오늘 물관수가 필요한데 실방 시간에 이렇게 상차림했던 아이들에게는 물관수를 조금씩 달라고 보채는 애들에게 했어요. 바위솔도 물관수를 살짝 했고요. 이 아이는 아직 제가 천물을 안 줬어요. 조금 늦게 주려고요. 이게 조금 애정이 더 가는 아이들은 더 조심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안 주고 좀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가려고
골드 섀도우. 그런데 조금 참았어요. 물을 조금 천천히 대야 되겠다. 안정세로 가고 싶더라고요. 이 만만한 다육이한테는 조금 모험적인 거, 이렇게 쪼꼬미들, 이런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도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아낀다 싶은 아이들한테는 그런 도전적인 걸 안 하게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안정적이고, 이런 길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을 하면서 내가 만족스러운 수영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나만의 정원에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 성과, 거기에 또 조금씩 찾아오는 만족감, 이런 것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보맘이어도 작게 시작하고 소소하게 시작해도 이 기본적으로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쪼꼬미 다육이를 갖다가 어마무시한 몸에도 어울리지 않는 큰 화분에 심지는 않잖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감각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이들도 조그만 종자포트에 아가를 데려오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주고, 또 나는 큰 게 좋아 해서 큰 얼굴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얼굴에 맞게 또 어울린다 싶은 화분을 심어주는데, 꼭 좋고 고급스러워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 플라스틱 분에 심어 주어도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도 스스로 알게 되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베란다에 약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미약하게 이렇게 쪼꼬미부터 시작을 해도 하다 보면 하나씩 이건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만 단순하게 볼 거는 아니죠. 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흙도 중요하대. 환경도 중요하대. 이런 화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 또 다육이 색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씩 의문점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고, 뭐를 해주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작게 시작을 해도 이 아이의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좀 조화롭게 심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 아이한테 뭐를 해줘야 되나, 흙은 어떻게 써야 되나, 또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햇빛이 어느 쪽에 좋은가, 물관수는 내가 어느 만큼 어느 주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나씩 디테일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식물을 키우는 취미생활은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조형물처럼 아침에 시작해서 뚝딱 못 받고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식물이 자라는 시간의 속도, 또 아름답게 물들기까지 4가지의 계절을 또 보내야 되고요. 또 그 계절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오랜 기다림을 하려면 또 이 아이들이 그 시간적인 동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려면 또 내가 이 아이들을 또 아픈지 안 아픈지 케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못생겨지는지, 내가 물관수를 잘못해서 수영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키우면서 하나씩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궁금해지고, 그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이 차이는 있어요. 조금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배우는 사람도 내가 시간을 부족하게 투자해서 노력을 조금 덜해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성향이고 취향이고 그렇답니다. 느긋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빨리 이루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또 그 급한 마음에 시행착오를 더 빨리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다육이도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들은 가장 기초적인 거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건강이죠. 다육이나 사람이나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다육이도 건강해야 나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 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되 여러 가지가 이 환경적인 조건이 또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공간은 아주 좁아. 햇빛도 없어. 그런 난관에 부딪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면 보조적인 이런 식물 생장 등을 이용해도 좋지만 이 식물 생장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 환경적인 게 부족하면 제가 햇빛이 부족하면 바람이라도 많이 쏘여줘야 된다.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면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물을 조금 줘야 되겠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여기저기다가 또 정보를 많이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종합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에서 처음 내가 다육이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를 삼을 때 환경적인 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다육이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의 최종 목적은 아름다운 미목, 아름다운 나만의 정원 이거를 꾸미는데 정진을 하게 된답니다. 몰입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터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말의 결론은 뭐냐면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어도 시행착오가 생기고 물론 천천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식물 중에서 다육식물은 성장이 가장 느린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내가 즐겨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시작부터 내가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간다. 이 아이를 내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을 갖고 다시 투자를 해서 다시 반복하고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키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조금 더 잘 키우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은 훌쩍 가면서 내 아름다운 정원이 아주 작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초보마님들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마님들 천천히 하나씩 느긋하게 즐겨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긴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예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만족감이 진짜 크답니다. 처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나만 못 키우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저도 해요. 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내 앞에 뿅 하고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환경적인 조건도 너무 좋고요. 또 다육 시장도 엄청 커져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의 정원을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잖아요. 가다가 조금 아프고 걱정스럽고 잘 안 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4계절을 지나야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초보마님들도 느긋하게 내가 첫 4계절을 잘 보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다육이들을 보면은요, 저도 하나씩 추억이 생각나요. 이렇게 작은 꼬마 분으로 시작을 해서 베란다에서는 사이즈를 크게 키우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키핑장까지 저도 처음 제 계획에 키핑장의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육이한테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부지런히 바쁘게 마치고 돌아오니까요.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콜라로즈도 색감 여전히 이쁘고요. 이것도 뿌리 활착해서 이뻐요.
폴샤이랍니다. 또 최근에 들여온 아이라 더 이쁜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제 베란다에서 오랜 세월을 나하고 같이 겪어서 이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런 묵둥이들도 진짜 보면 이쁩니다. 마음가짐이 또 달라요. 이런 아이들은 박화장이고요. 요거 베카시스랍니다. 베카시스도 제 베란다에서 한 4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박하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어요. 우째람도 있었고, 이 목대가 잘 부러져요. 목대가 잘 부러지지만, 이 다육이는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삽목을 하면 뿌리를 금방금방 내리는 그런 또 최대 장점이 있답니다. 이것도 제가 꼬집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봄까지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조금 참았다가 올해는 해주려고요. 제가 작년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해주려고 하고 또 다양하게 키우고 싶은 생각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거 숫자가 많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저도 못 키워본 다육이가 수두룩하고요. 저는 전부 국민다육이잖아요. 국민다육이 착한 다육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도 다 아직 파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한 이 다육세계의 싱그러운 세상을 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 확인하면서 또 주저리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되었나요? 실증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라카이가 처음에 올 때보다 조금 다져졌다는 제 기분상 그렇답니다. 보랏빛도 이쁘고요. 또 아주 키우기 까탈스럽다고 하는 이런 홍시도 어쨌든 제 베란다에서 너끈히 2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는 조금 쉬운 아이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가지게 되어 이쁩니다. 아주 지금 들어와서 아직 뿌리 활착에 환경 적응도 못한 개나리도요. 처음 들어올 때보다 색감이 요거 두 개 합식한 건데 하나는 좀 연두빛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합식한 티가 안 나게 골고루 색감이 들어왔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신비로워요. 자, 그리고 제가 산딸기 이것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딸기를 시작한 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아이를 선물 받아서 키웠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 조금 큰 외두짜리 하나를 키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또 3두짜리 군생이 나와가지고 또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다육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언젠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다육이를 또 농장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한 템포 느려서 기다리시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다육이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것도요. 레드랜스인데요. 이 아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예뻤어요. 근데 군생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안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군생을 3두짜리를 데려왔거든요. 그 아이를 보고 또 한참 동안 만족스러운 다육 생활을 했어요. 또 요거는 제클린이랍니다. 거만둥이였죠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착해져가지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가 되었어요. 요렇게 하나씩 이 시간과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면 다육 생활도 많이 변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다육 세계보다는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은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환엽 엘리트고요. 이거는 솔방울 미니마 이뻐요. 색감이 아주 이제 완연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 여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져져 가지고 꽃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샤인 머스켓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사과 같은 아이? 포도 이름인데 사과 같은 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육이를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면서 오늘 하루 피로를 싹 푸는 것 같아요. 요것도 리얼레드랍니다. 리얼레드 진짜 예뻐요. 순둥하고 색감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아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렇게 아팠다가 또 변화를 주는 요런 홍등 같은 아이들도 아주 순둥 착하고요.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일부러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군생을 만들어가면서 이꼬지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저리 말이 많았어요. 자, 요 정도로만 하고요. 베란다 소식 전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바쁜 스케줄로 농장 촬영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편집되는 대로 단계별로 차례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떨어진대요. 다육이 춥지 않게 얼지 않게 관리하시고요. 다육맘님들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